이번 주 사건은 뭐 제가 하나 좀 뽑아봤어요. 이게 저희 법률에 약간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너무 그게 예, 문제예요. 이 딥페이크 사건 상당히 심각해요. 이거 네. 생각보다 심각한데 처리되는 과정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법률의 어떤 미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한 20대 여성이 이제 자기 지인의 태블릿 PC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잘 아는 사람이 이게 봤더니 자신의 나치 사진이 나와. 자기 나치. 자기 나치 사진. 그 여성의 나치 사진이. 근데 그 여성은 나치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어요. 네. 예.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그 나치 사진은 그 여성의 나치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합성 사진. 몸은 따로 있고 그렇죠. 얼굴만 갖다 붙인 얼굴만 거네요.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치 사진이 아닌 거죠. 아닌 거네요. 합성 네. 사진이니까. 또 몰래 찍은 그 나치를 찍은 사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은 지인하고 가까운 사이면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 네. 내 얼굴을 갖다가 밑에 부분은 나치하고 합성시켜서 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누가 개인이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내 나체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음란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발전을 많이 맞아요. 해서 자연스럽대요.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촬영에 뭐 동의한 사실도 없고 예. 그런 또 본인의 나체도 아닌 거고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 그 임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하고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남성이에요. 아르바이트 동료. 아르바이트 동료예요, 동료. 네. 그 남성이 사교성도 좋고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아주 좋았고요. 예. 또 동료들하고 사이에도 엄청 좋았대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뭐 그 알바하면서 친해져가지고 6년째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6년이나 알고 친한 네.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PC 태블릿 PC를 보니까 이 여성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 같이 알바 근무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남성의 대학교 동창 여성들 뭐 등등 해갖고 200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200여 장의. 그러니까 이 남성은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 사진 같이 찍거나 SNS 들어가서 퍼올 수 있으면 그 얼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합성하는 거예요. 그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자기 태블릿 PC에 저장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사실은 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다양한 포즈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그렇겠죠. 일반 도색 잡지라든지 도색 그 영상의 사진에다가 나오는 그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접목시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합성 사진 금방 펴놨어요. 몸이랑 얼굴이 따로 놀았어요. 예. 그래서 금방 펴놨는데 요즘에 어때요? 엄청 정교해졌거든요. 몰라요 이거. 예. 합성 사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여성 충격받은 거죠. 충격받죠. 응? 예. 아마 이제 지인들이 SNS 올린 거 이런 사진을 활용해서 만든 거로 추정이 돼요. 그게 요즘은 하도 다 SNS에다가 본인 사진들을 많이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꼭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아니더라도 쉽게 얼굴 사진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이제 불안해. 글쎄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데서 이렇게 브이로그 이거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올리고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놈의 사진이 가가지고 이상한 포즈로 변해버리고 나체 모습으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삭제한 사진을 합성까지 있더래요. 여성이 SNS에 올렸다가 3년 전에 다 지운 것들이야. 네. 근데 이거를 그때 사진을 퍼다가 합성을 해놓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내 거를 계속 내 얼굴 퍼다가 합성시켜갖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끔찍한 거지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치를 떨죠. 네. 근데 그 남성이요 학교도 이 국립대 출신인데 최근에 대기업에 취직해갖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태래요. 그 밥 좀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고 사는데 이 여성의 입장은 그거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제 충격된
때문에 불면증,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딥페이크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도 못하게 진짜 어찌 보면 거의 뒤통수 맞는 수준이잖아요. 황당하죠. 너무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 네.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이 결국은 못 견뎠어요. 안 되겠다 이거. 네. 이게 또 뭐 돌아다니면 이건 또 어떡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남성을 허위 영상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아, 경찰에다가요. 예. 허위 영상물 제작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기돼 있는 네. 이 허위로 만든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네.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갖고 이 남성 휴대폰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 네. 요거 또 PC 네. 이거 다 압수수색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남성 처벌이 가능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조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뭐 우리 홍 박사야 법대 나왔으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 예, 14조의 2. 괄호 열고 네. 허위 영상물 제작 등 반포. 지금 이 사건에서 신고한 거 이 법률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반포 등을 목적으로 예. 반포 등 반포는 이제 유포를 얘기하면 네. 됩니다. 뭐 영화 같은 거 상영하고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네. 다 그냥 반포로 하는 거예요. 유포 뭐 노출 이게 네. 반포 등을 목적으로 네. 사람의 얼굴, 네. 신체 네.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네.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네.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이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네.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네. 가공한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편집하고 합성하고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커요. 생각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제가 지금 읽을 때 법대생 출신이니까 금방 감 잡았죠. 그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딱 봤죠. 단서 조항이 더러워 이게. 원래 이게 구성 요건이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법률 조항이 네.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여기 법률에 딱 명시가 돼 있는 명시돼 건데 있죠. 요 속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네. 근데 여기 딱 보면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죠. 반포. 반포입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건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면 예. 밖으로 유출해 갖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다면 지가 부인해도 그건 이미 유포 반포한 거라 처벌할 수 있어요. 네. 성폭력 그 처벌에 대한 특례법 14조의 2로.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경찰이 발견한 거는 네.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PC에 합성한 사진만 200장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 소장만 하고 네, 있는 개인 거예요. 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포는 안 한 거예요. 반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이 남성 합성 사진은 내가 유포 목적 아니고 나 스스로 위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위로 목적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경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내 얼굴을 막 아주 엄한 사진에다가 합성해가지고 뿌리진 않고 갖고만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안 된다는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이 처벌을 못 하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온 거예요. 아유, 답답하네.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포 안 된 건 또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그나마는 막 다행인데. 흘러다니지 않은 거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래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반포 목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 사진 갖다가 막 합성해서 그 자기 음란한 PC 사진을. 저장해 음란한 사진에 저장해 놓고 내 얼굴을 그릴 거 아니야. 그럼요. 그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게 딥페이크 사진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이 조항이. 그러니까 단지 본인이 소장만 하고 있다면 네. 이게 처벌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때요? 이게 반포해도 이게 막 유포하고 유출을 할 때 만약에 많은 데다가 유출을 안 하고 어디 굉장히 뭐 한 군 두 군데인데 찾기가 그래도 어려우면 그거는 유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찾기가 어려우면 그거 못 찾으면 어차피 유포로 못 보죠. 그러니까요. 못 찾으면 어차피 유포로 못 봐요. 모르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지하고 아주 친한 박동민이한테 보내줘갖고 너만 갖고 있어야 했는데 박동민이를 경찰이 못 찾으면 그러니까요. 유포는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저 정성욱이도 갖고 있고 박동민이도 갖고 있고 저 다 갖고 있는데 경찰이 그 사람들을 못 찾으면 유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법에서 허위 영상물 소지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까지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소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체 소지하고 있는 거 자체로. 그다음에 그거 소지하고 보는 거 그거 소지 시청까지 이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좀 선택을 해본 건데요. 진짜 문제가 있네요, 교수님. 이게 딥페이크 이게요 2000년대 초부터 막 이게 급증하고 있는 그 합성 사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조잡했어요. 목이 꺾여 있는데 몸은 이렇게 틀어져 있어갖고 누가 봐도 이거 합성이야, 이거 딥페이크야, 이거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정교해가지고 갖다 얼굴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뭐 저 미국의 포르노 배우 몸에다가, 요염한 포즈에 내 얼굴을 갖다 딱 걸어놓은 그러면 졸지에 내가 돼버리는 거, 내 몸이 돼버리는 거고 이거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작이 이게 제일 심했던 게 2018년경부터 내가 찾아보니까 급증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2018년경부터 아주 이 성범죄 이것과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2020년 3월이 될 때까지는 법이 미비해갖고 아예 처벌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이제 제 기억에는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고 하는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조항 2 14조에 2라는 조항이 붙었어요. 2.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는 건데 그것도 뭐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딥페이크라는 거는 이제 판결문에 딥페이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딥페이크라는 말 근래겠네요. 자체가 없다가 네, 없었던 2020년 9월 달에 돼서야. 와,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9월이 돼가지고 겨우 법원의 판결문 속에 딥페이크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면 2020년 3월 반포 등은 뭐 저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건 아마도 생긴 거로 지금 이제 대체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아예 처벌 자체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조항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14조에 2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2020년 3월 이전에는 그럼 뭘로 했어요? 뭘로 다른 거 그때는 할거 없어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경찰이 처벌했어요. 아, 정통망법에 그냥 명예훼손죄로 했습니다. 그 이게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약해. 예. 예. 그렇게 처벌을 했던 건데 이제 그나마 좀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 관련돼 가지고 딥페이크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을 내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네. 예, 봤더니 2020년 작년 9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처벌 자체, 딥페이크를 처벌한 거 이 자체가 성범죄로 인정된 것 자체가 이제 예. 2020년 3월에 만들어 갖고 2021년도 6월 달에 비로소 유죄가 인정됐어요. 죄로 인정된 거는 작년 6월에 작년 6월. 작년 6월. 작년 6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에. 난리 났었던 사건. 예,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 경각심이 부각되면서 네. 이제 처벌이 되고 신설이 된 거예요. 2020년 3월 24일부터. 네. 근데 그것도 아직 그 목적 때문에 좀 미비하다. 허위 영상물 배포. 그럼 아까 교수님 그 성폭력 특례법에 신설된 14조 2항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유죄가 내린 게 요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그 조항에 이제 그 목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에서 유죄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14조의 이 허위 영상물 배포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처음에 이 법조항이 생겼을 때는 반포 등의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또 실제로 또 지금 현재도 못하는 데가 있기는. 있을 수 있죠. 예.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예. 어떤 판사는 폭넓게 봐서 야 이거는 때려, 맞아 예. 하고 때려버리는데 또 아주 타이트하게 해석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반포 등의 목적이라는 개념에서 이거 안 맞아. 아니야. 예. 이래버리면 근데 이제 대다수가 딥페이크 한 놈들이 다 뿌려요. 그렇죠. 그 거의 다 목적으로, 예. 뭐 배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따질 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그 여성같이 본인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익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판사 성향에 따라서 또 판사들의 어떤 그 확장 해석도 있고 그래서 또 N번방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해야 된다는 취지가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엄벌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손방망이 처벌이야. 아유, 처벌을 해주는 거 감사해. 저 5년 예, 이하 감사한데 10건 중 뭐 한 건 정도나 겨우 실형 받을까? 이게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디지털 관련돼서는 처벌이 좀 약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네. 너무 약해. 이 딥페이크 같은 거 이런 거는 실형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럴 것 예, 같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예. 이제 하나 이제 처벌한 사안 하나 또 이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 사이 A하고 B가 있어요. 네. 2020년 6월 달입니다. 이 재판이 회부된 게 네. 1211개의 아동 성착취물. 아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러고 딥페이크 영상을 3039건 만들어 가지고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 촬영된 신체 사진도 몰카죠. 네네. 55건이 있었어요. 55건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면 1211개의 아동 성착취물. 어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이에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다음에 딥페이크 3,000건 넘고 몰카가 한 55건 정도 돼가지고 이 사람 이제 그 재판에 회부됐는데 네. 이게 SNS에 미성년자 음란물 중에서도 희귀한 것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놈이. 돈을 벌려고 만들었다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구매자를 모아가지고 A는 판매하고 홍보만 해. 네. B라는 놈은 판매 수익금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아갖고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놈한테는 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라든지 네. 소지라든지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한 6개 정도 혐의 적용해가지고 네.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요놈들 이제 처리를 했는데 얼마 준 줄 아세요? 얼마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줬어요. 집유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예. 이게 지금 딥페이크가 3,039개. 그 다음에 1211개의 허위 영상물. 그러니까, 저 아동 성착취물. 거기다가 몰카 55개. 근데 A, B 두 놈. 아까 역할 분담까지 했잖아요. 네. 판매, 홍보,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현금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네. 요 두 놈이 이 정도 죄가 되는 걸로 6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하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집행유예 받는데 뭐 실제 징역형 해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또 하나 사례 볼까요? 네. 2021년에 1월 달인데 딥페이크 음란물 판매 대학생이 재판을 받았어요. 대학생이요? 대학생 놈이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만 그러니까 그 포르노물에다가 얼굴 합성해서 이제 네. 한 거죠. 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했는데 얘는 2020년 1월 달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로 네. 여성의 나체 사진에다가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일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팔아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범죄 수익금이네요? 200만 원. 예, 범죄 수익금이죠. 연예인하고 일반인이 합성된 사진은 7장 한 세트에 10,000원. 네. 일반인 아는 사람, 자기 지인이 합성된 거는 5장에 10,000원. 네. 그래가 또 합성물 640장이 담겨 있는 그 링크 제공하면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장사한 거예요, 대학생 놈이. 딥페이크로.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보세요. 이게 200만 원밖에 이제 뭐 물론 뭐 작은 돈 아니지만 2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벌은 건 200이에요. 한 장 7장에 10,000원, 5장에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장수로 치면
엄청 엄청나죠?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합성물 640장 링크 만들어서 제공하고 5만 원 받고. 이 대학생은 아예 작정하고 이 짓을 한 거거든요. 얘 얼마 받았게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받았는데. 얘 형량 얼마 받았게요? 벌금 500만 원, 벌금 500. 벌금이요? 이거 실형도 안 떨어지고 그 집행유예는 그나마 실형 추격이잖아요. 벌금 500에 끝냈어요. 예. 예?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판매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여기까지 잘 나갔어. 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고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놈은 취업하면 안 돼 이씨. 네. 그걸 참작해서 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그러면 적어도요 판결문에도 양식은 있어야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도? 그럼요. 어? 아니 피해자 판결문 어디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결론 내리면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수의 제작자, 다수의 유포자 그렇죠.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렇죠. 예. 단순 유포자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가볍게 처벌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유포한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는 어마어마하게 고통받는 이제 거의 이거 나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이건 너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유포되면요, 이게 디지털 이 콘텐츠 특성이 있어요. 한 번 유포 딱 되면 무수하게 복제를 거쳐가지고 이게 소멸 안 돼요. 원본 소멸 거의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 공간에다가 다양한 형태로 보존 저장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맞아요. 한 번 이거 딱 하면 진짜 어려워 이거 완전 삭제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으로 내가 맞아가지고 팔 부러져갖고 전치 8주가 나왔어요. 전치 10주가 나왔다고 치면 그거 만약에 뭐 자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실형 나오잖아요. 한 8주 정도 되고 10주 정도 되고 맞아요. 다수로 누범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랑 이렇게 지금 내 얼굴 막 합성된 게 막 지금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어디에까지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다니는 이 피해랑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정신적인 트라우마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 유포되면 이게 복제 무수히 거쳐갖고 원본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갖고 완전 소멸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거를 형량을 이런 식으로 준다면 안 이거 돼요. 무서워하질 않아 이거. 안 없어지죠. 근절이 안 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아유 얼굴만 썼지 몸은 내가 안 썼잖아. 내가 음란한 몸을 쓴 게 아니잖아. 몸 훔쳐온 거 아니잖아. 그건 떠돌아다니는 거 내가 갖다 얼굴만 얹은 거지. 그 죄책감도 처벌을 짓게 하니까 그래 이 딥페이크는 내가 별거 얼굴만 아니야. 썼지 네. 밑에 그 몸은 딴 거 썼기 때문에 이 처벌이 적은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맞아요.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에서 엄벌에 쳐야 됩니다. 아니 저 판사님 따님이 만약에 그걸 당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잠이 오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피해자의 입장. 그래서 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은 물론 판결문에 그것을 피해자로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언급한다고 그러봐야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 정도만 써주잖아요. 근데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성범죄 관련된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의 고통도 두세 줄이라도 명기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판결문에 그게 계속 따라댄 게 왜 판사가 두세 줄 정도의 피해자의 입장을 기재할 때 자기도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판사 스스로가 내 이 판결이 옳은가를. 그래 맞아요. 에? 그걸 저는 그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줄이라도 판사 피해자의 입장을 기재라고 아마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판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쯤은 1분이라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해볼까. 예.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피해 영상물이 한번 만들어지면 삭제하는데 돈이 엄청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뜨는지 안 뜨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 모니터링 비용 그냥 하나요? 거기 소요되는 비용 적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놈들 형사재판에서 처벌하면서 동시에 그 비용도 이 새끼들한테 손해배상하도록 그 명령을 때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예. 난 이거 항상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요청하면은 이제 삭제해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비용 이놈들한테 받아야죠. 그 생각해 보면 똥은 여기서 싸지려고 왜 뒤처리는 여기서 해주냐고요. 맞아요. 저 국민이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가 뭐 그 디지털 장애사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해서 실형 주면서 이 자식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비용, 네가 한 것만 떠다니는 거 다시 뜨는지 안 뜨는지 그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비용, 그다음에 삭제 비용, 그거는 아주 형사 재판하면서 동시에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좋은 생각. 그 시스템으로 이거 바뀌지 않으면 이거 근절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반포 등을 목적으로 저 성폭력 특례법 14조의 이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해가지고 이 1항의 반포 등을 목적으로 이거 하는 거, 요 부분 반포 등을 목적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빼거나. 아예. 예, 물론 이제 판사들이 잘 유추 확장 해석해가지고 처벌하는 추세지만 판사가 타이트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예 빌미 자체를 안 줘야지. 그 와중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아까 그렇게 좀 확장해서 해석한 판결 내놓은 게 좀 감사한 천만다행이네요. 거죠. 예. 예,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냥 이게 빠지는 게 아주 그냥 답이겠어요. 예, 아예 빼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딥페이크 관련된 거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는 거 뭐 중요 사건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사례하고 판결을 찾아와서 좀 한번 떠들어 봤어요. 아유 답답해요. 이런 사건 있으면 어떻게? 요거 문제 제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사건을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와서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